아싸! 그렇지 영차! 요즘 내 실력을 따라올 자가 없지. 아, 여보, 그렇게 신나? 영차! 토요일만 되면 컴퓨터 앞에 딱 붙어서 게임만 하니 참 볼 때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아니 또 왜 그래? 평일엔 내가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도 잘 챙기고 이 토요일 딱 하루만 나도 취미생활을 좀 하겠다는 건데 이거 서로 약속한 거잖아. 아이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안 말릴 테니까 하루 종일 실컷 게임해. 난 애들하고 나가서 놀다 올 테니까. 아 뭐야 여보 왜 이제 와? 나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당장 먹을 것 좀 줘. 너무 배고파. 아니, 여태 게임하느라 밥도 못 먹은 거야? 내가 밥 먹을 새가 어딨어. 게임하다 자리 비우면 나만 손해인데. 나 오늘 1등 했다. 아, 천천히 좀 먹어. 그러다 체하겠어. 이제야 좀 살겠네. 역시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최고야. 아이고, 미웠다 이뻤다. 대체 언제 철들래? 근데 요즘 내가 이 어깨가 좀 심하게 아픈데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여기 한번 봐줘. 당신 그거 오십견 증상 같은데?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 목소리는 이래도 30대야 50견에 내가 벌써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응? 그런 소리 할 거면 해줘도 봐. 아니, 요즘엔 오십견이 나이 50에만 오는 게 아니래.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30대 후반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50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활기찬 클리닉 50견 재활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라종윤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50견 재활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제 부모님 분들께서 이게 어깨가 아프다 하면 50견인가 흔히들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50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50견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 들었죠. 부르기도 쉽고 네. 이름도 되게 잘 지었는데 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50견이라는 병은 없습니다. 네? 그- 없다고요? 네. 예전에 어깨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는 네. 어깨가 아프면서 잘 안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냥 다 50견이라고 했는데 네.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어깨에 생기는 병들에 대해서 점점 밝혀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50견이라고 하면은 어깨가 아프면서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증상, 이 증상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50견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 내가 어떤 병이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50견이 질병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 50견은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그게 예전에는 이게 어깨 이상 증상이나 이런 게 50대에서 제일 많이 생기니까 50견이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그보다 젊은 연령층에서도 많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노안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지는 않고 네.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가설은 어깨 그 주위의 구조물이 반복적으로 손상을 계속 받으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견은 그 어깨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1차성 50견과 네. 이제 다른 병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50견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2차성 50견에서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병은 당뇨병입니다. 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당뇨 없는 분들에 비해서 50견이 생기는 비율이 3배 이상 많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파킨슨 병이나 야. 의외로 심장 질환 있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심장 질환. 네. 그리고 뭐 뇌졸중, 우리 중풍이라고 하죠. 뇌졸중 있는 분들도 50견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50견이 이제 노안에 의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원인이 밝혀진 50견의 그런 증상을 보이는 어깨 병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가 밝혀져 있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3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로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회전근개 우리 흔히들 그 어깨 힘줄 끊어졌다고 하는 그 병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보이는 그 초음파 끊어진 건가요? 네, 소견입니다. 우리 어깨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근육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의 근육과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네. 뭐 이게 손상되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고가 나도 그럴 수 있고 뭐 무리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무리는 안 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어깨를 쓰는 분들 네. 그리고 어깨 근육이 약해지면은 이 약해진 것 때문에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손상이 오면은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가동 범위에 제한이 오게 되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병은
용어로는 석회성 건염이 있습니다. 석회성 석회. 건염. 우리가 어깨에 석회 꼈다고 하는 그 병이고요. 네. 오.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에 단단하면서 끈적끈적한 조직이 생기는 거고요. 오. 진짜 네. 엑스레이에서 아주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보이네요. 네, 이게 우리 몸 모든 부위 힘줄에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어깨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네. 이 석회성 건염 생기면 앞에 말씀드린 그 오십견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 병이 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입니다. 네. 이게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좀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두꺼워지면은 어깨 주변 구조물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제 움직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네.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 오십견 증상 환자의 상당수가 이 유착성 관절낭염이 원인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겉보기에 내가 뼈가 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움직이기 불편하다, 아프다 하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면 그럼 어떻게 진단하나요?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십견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병인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이학적 검사인데 네. 이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파서 안 움직이는 건지 혹은 어깨 구조적으로 실제로 제한이 생긴 건지 이걸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런 이학적 검사 중에서는 그 힘줄에 파열이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요. 또 목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도 좀 같이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학적 검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는데요. 네. 엑스레이는 뭐 거의 필수적인 검사라서요. 이게 석회성 건염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그 엑스레이 보이신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네. 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어깨 간격을 통해서 힘줄에 파열이 있는지 혹은 관절염이 있는지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도 시행할 수 있는데 네. 앞에 나왔던 사진처럼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석회도 초음파에서도 위치랑 깊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MRI도 많이 찍게 되는데요. MRI는 이제 엑스레이나 초음파에서 좀 발견이 안 되는 미세한 손상도 볼 수 있고 앞에 말씀드린 그 유착성 관절낭염이 심하면은 두꺼워진 관절 주머니가 실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십견은 고질병이어서 뭐 고칠 수 없으니 참아야 한다. 무조건 참아야 해. 어쩔 수 없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환자분들한테 이게 어깨가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안 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속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결과들도 좀 있는데 네. 치료를 안 하면서 어깨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되게 조금씩만 움직이면서 지냈을 때 30에서 42개월 그러니까 한 3년에 걸쳐서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통증은 없지만 관절 범위에 제한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좀 높은 확률로 재발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발까지요. 네, 그래서 결국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오십견 증상에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의학의 발달로 현재는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 좀 잘 듣는 편이라서요. 네. 지금은 아프거나 팔이 잘 안 올라가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조건 가야겠네요. 참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로 좀 완화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의 효과가 좋은 편이라서요. 1차적인 치료는 비수술적 보존적인 치료고요.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크게는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재활 도수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법과 프롤로 주사법이 있는데 이런 주사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병의 진행을 막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특히나 프롤로 주사는 이 미세 손상으로 인해서 생긴 오십견 증상일 경우에 네. 그 손상된 것을 강화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요. 다만 주사 치료로는 이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재활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 도수 치료는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완요법이나 신장요법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기랑근이라고 반대쪽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좀 억제해줘서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계속 좀 바꿔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원했을 때 환자분들 가동 상태가 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에 이제 좋아지고 나면은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하는데 네. 이게 근육을 분절별로 세분화해서 강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치료할 때 어떤 근육이 약해져 있는지도 계속 좀 파악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치료로는 그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요. 체외 충격파. 네, 체외 충격파 치료는 특히 석회성 건염, 아까 보신 그 석회 있는 그런 데서 좀 효과가 좋아서 석회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 스스로 이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또 어깨 주변 힘줄이나 인대에 미세한 손상이 있을 때 네. 그 손상 부위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그 유착성 관절낭염에서 관절 주머니 때문에 주변 부위랑 그 어깨 관절 주머니가 붙어 있으면 그걸 분리시켜줘서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절 가동 범위를 얼마나 빨리 잘 회복시켜 주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재발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방금 나왔던 체외 충격파 이게 치료할 때는 통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많이 아플까요? 아파요. 환자분들 해보셨어요? 네. 환자분들마다 좀 틀린데요. 네. 그 통증을 좀 줄이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아. 너무 겁내실 필요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 이제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병원 가기 전에 내가 50견인가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오십견 증상에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제일 네. 먼저 나타나는 건 통증이 아니고 가동 범위의 제한인데요. 이게 끝범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근데 어깨를 이렇게 막 크게 올리거나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르고 지내다가 아파지면 병원에 오는데 그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느 병이나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다 보니까 네. 그게 있는지 확인도 하고 예방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보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네, 집에 그 운동용 밴드가 있는 분들은 그 밴드. 밴드를 쓰면 되고 네. 없으신 분들은 이런 수건 수건. 중에서 집에 수건 없는 집 없죠. 좀 긴 수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오. 이렇게 잡고 어깨 끝까지 올리는데 네. 너비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어깨 만세를 하면서 넓게. 이렇게 잡고요. 네. 이때 이제 팔꿈치를 굽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쫙 펴요. 네, 쫙 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20번, 오. 반대 방향으로 20번 돌려주는 우리 게 원장님 유연하시다. 네, 네.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이것을 할 때 그 주의하셔야 될 점이 팔꿈치를 굽히지 않는 것 그리고 목에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목에 힘을 주고 하면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신경을 써가면서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돌리면서 팔이 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쫙쫙 돌려주시면 되는데 오. 네, 하는 동안에 팔이 끝까지 안 올라가거나 돌리는데 자꾸 걸린다. 그러면은 증상이 있는 분이니까 네.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씨 저는 좀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아, 계십니다. 목에 너무 힘을 네. 줬군요. 아, 알겠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하는 걸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자가 진단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네, 그 50견은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네. 빨리 쉽게 좋아지는 병이니까요. 뭐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병원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좀 증상이 의심되면은 병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50견 재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종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